노동자들의 일한 공습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재산이 우리 돈 1,105조 원으로 치솟았습니다.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속노조는 산업적으로 정책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사업장들을 최대한 함께 묶어 싸우는 업종별 공동투쟁이 핵심 사업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물량 감소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기아가 경기도 화성에 세계 첫 목적 기반 전기차 전용 공장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기차 신공장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공장 가동 등 자동화 생산 체계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미 프레스와 도장은 100% 자동화이고 검수와 내연차 조립, 전기차 조립도 급속히 자동화되고 있다. 사람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 투입되고 가사일을 돕는 날도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자동차 자본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한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 인간이 하는 조립 공정을 실제로 대체할 수 있을지, 만약 가능하다면 그것이 언제일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업종 전반에 고용 불안이 크게 닥쳐오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재명 정부에 요구합니다. 금속노조는 올해 일찌감치 자동차 산업 전반을 논의하는 노사정 틀을 요구했고 같은 자동차 업종으로 단결해 공동투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회사별로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사정이 같이 논의하는 틀을 만들어서 실제 전환 시기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 공동 요구도 하고 공동의 투쟁도 만들려고 하는 주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주 잔고가 3년치 있어서 지금은 호황기다. 하지만 회사는 3년 후 닥칠지 모르는 불황기에 대비해 10여 년 전에 불황기에 해고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있다. 목포 HD 현대 3호 조선소는 지난해부터 로봇을 본격 투입해 지금은 52대까지 늘렸습니다. 여기에 조선산업에도 기술 개발과 산업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어 노동자의 고용 불안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에 금속노조는 조선업종 공동투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 조선사 사업주들 조직인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정부에게 조선산업을 함께 논의하는 노사정 회의 틀을 요구할 것이다. 전체 조선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망을 세우고 향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노사 단위끼리의 대화, 노사정 정부가 같이 해서 어쨌든 이런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노사정 대화체들이 필요하다. 원하청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원하청이 연대하는 단체 교섭도 올해 핵심 투쟁이다. 현재 조선업 하청 노조들 모두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원청 교섭을 쟁취하고 이것을 계기로 조선소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하청 노동자를 조직하는 것 또한 금속노조의 올해 핵심 사업이다. 교섭은 교섭대로 하고 조직화에 좀 힘을 좀 실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그 많은 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다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계기로 원청과의 교섭 이런 계기를 통해서 조직화 사업도 좀 심도 있게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 산업은 중국의 왕성한 철강 생산으로 세계적으로 공급 과잉 상태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건설 경기가 침체되고 탄소 배출 1위 산업이라 탈탄소 산업 전환도 진행되고 있어 현재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가동률은 70%대에 불과하다. 철강자본은 이 위기를 해외 생산 투자 확대와 사업 다각화로 벗어나려고 한다. 당연히 국내 고용은 늘리지 않고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포항공장, 현대철 포항공장 작년에 구조조정 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장 올해 구조조정 또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1,000명, 2,000명 이런 사이즈가 아니라서 그런 거지 몇백 명 단위로는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 위기와 심각한 고용 문제에 정부가 K-스틸법이라는 정책을 내놨는데 노조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어 구조조정 정부 지원책에 불과한 상태다. 금속노조는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시행령으로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고 철강산업의 위기와 이로 인한 고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금속노조 철강 5개 지회가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공장별 조건이나 사정, 그다음에 철강 정세 자체가 녹록지 않은 것은 맞으나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자회사, 비정규직 단위나 구분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 원청 하나를 상대로 투쟁을 좀 잘 하나로 엮어가지고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다.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전자 서비스 분야는 산업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2차 전지의 경우 산업 변화로 고용 불안이 있지만 반도체와 전기전자 서비스 분야는 고용이 증가될 가능성이 큰 중요한 신사업 분야다. 그럼에도 이 분야는 다른 업종에 비해 금속노조의 영향력이 적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금속노조 전기전자 업종은 공동투쟁을 통해 조직화에 나선다. 금속노조 내에 있었던 전기전자 분과에 해당되는 지회나 이런 것들은 고립감도 느끼고 목마름도 느꼈을 텐데 올해 전기전자 이 업종 공동투쟁 그다음에 공동 교섭 요구 한번 목소리도 내보고 나아가서는 금속노조가 전기전자 분과의 목소리를 또 산업적인 어떤 요구들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해 가려고 합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자 누구나 교섭할 권리가 있다는 진실을 20년 만에 새겨 넣었다며 개정 노조법이 역사적 결실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우리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노조법 2, 3조가 개정됐고 올 3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내용의 핵심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법으로 원청과의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원청 사용자가 순순히 자신의 정체를 인정할 리가 없다. 실질적 지배력을 놓고 다투면서 교섭을 요리조리 회피할 것이 뻔하다. 여기에다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강제하는 시행령까지 개정돼서 법에만 의지해서는 원청 교섭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금속노조는 법에 의지하지 않고 투쟁으로 돌파하려고 한다. 노조법 개정 원년인 올해 반드시 원청 교섭을 쟁취할 것이다. 2차 사장의 책임을 묻고 이렇게 고용구조를 왜곡한 거에 대한 폐해를 극복하고 이거는 오롯이 우리 투쟁해 봅시다. 싸우라는 법이다. 우리한테 싸우라고 이야기해주는 법이고 싸울 힘이 없으면 힘을 키우라는 법이고 그래서 싸움을 기획하고 있고 힘을 키우는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금속노조는
원하청 투쟁본부를 중심으로 투쟁에 나선다.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부지회 교섭에 돌입하면서 원청교섭 상견례에도 나오도록 압박하는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가 원청을 압박할 쟁의권을 얻고 사회적 명분을 얻고 이걸 통해서 원청 사용자를 압박하면 원청 사용자가 교섭 테이블에서 합의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무언가를 주진 않는다 하더라도 하청 사용자를 움직여서 노동 조건을 더 끌어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금속노조는 3월 대의원 대회에서 교섭 요구안을 확정했다. AI 도입이나 기술 혁신은 노동자의 고용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고용 문제에 관련해서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AI 기술 도입으로 노동자들이 뭘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며 노동 통제 수단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인간이 하는 일을 대신하면서 생기는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인권 보호를 위한 요구도 함께 할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반기 중에 65세 정년 연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하겠다고 한다.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는 정년과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 소득이 없는 구간을 없애자는 것이다. 정부가 확정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가 먼저 진행될 것이다. 이에 맞춰 금속노조는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한편 올해 단체 협약 조항에 넣을 것을 요구한다. 제조업 취업자 비율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조업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초단시간 노동자는 역대 최대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50%가 넘어간다. 최상위 10% 노동자와 최하위 10% 노동자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는 비전형 노동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불평등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기업 교섭 활성화다. 이재명 정부도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들고 나왔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기후위기, AI 디지털 기술 발전 등 기업별로는 대응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오는 지금 상황은 초기업 교섭 활성화가 절실하다. 금속노조는 올해 초기업 교섭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 올해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통상시급 11,540원과 월 통상임금 206만 8,040원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실질임금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계속 하락하고 있다. 생활임금 보장을 위해 월 기본급 14만 9,600원을 정액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올해는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을 강제할 기회가 열렸다. 이미 금속노조는 금속 산별협약으로 간접고용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것이 중앙교섭을 하는 70여 곳만 적용됐는데 노조법이 개정돼 원청교섭이 가능한 올해는 금속노조 소속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금속노조는 올해 간접고용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간접 고용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장을 반드시 제기하기로 했다. 기술 발달은 늘 있어 왔고 산업 전환은 필수적이었다. 이때마다 노동자는 일자리 위기에 시달렸다. 노동자는 이 위기를 노동조합으로 단결해 극복해왔다. 더 크고 강한 단결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도 했다. 금속노조에게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발판이 있다. 금속노조는 산별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무엇이건 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다. 올해 우리는 이 산별협약을 발판 삼아서 그 어떤 변화와 위기가 오더라도 업종별 공동투쟁으로 초기업 교섭의 발판을 만들어내자. 금속노조가 출범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금속노조가 출범 시기에 목표에 뒀던 산별교섭은 정체되어 있거나 후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업 밖을 향한 연대 의식도 예년만 같지 않고 심지어 기업 내에서도 같은 기업 내의 하청과 원하청 간의 연대도 예년만 같지 않습니다. 기업을 넘어서려는 노력, 그 다음에 업종과 직군을 넘어서 가지고 같이 손 잡으려고 하는 노력, 이를 위한 공동의 단체 교섭, 공동의 사업가 투쟁, 요거의 경험을 올해부터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구하고 함께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 동지 여러분, 올해 금속노조의 투쟁은 단순한 임금 인상만을 위한 투쟁이 아닙니다. 올해 금속노조의 투쟁은 우리 조합원들의 총고용을 지켜내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사수하는 투쟁입니다. 올해 업종별 공동투쟁으로 초기업 교섭을 열어내고 원천 교섭을 쟁취해 노동의 기준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6월 10일 1만 간부 대리대를 시작으로 7, 8, 9월 총파업까지 힘차게 전진합시다. 투쟁!